건강을 잃어버린 고3 여학생입니다. 엄마의 눈을 너무 보고 싶은데 무너져 버릴까봐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교과서에서 백신을 열심근함이라고 하는데 제가 백신 맞지 말라고 화이자 20대한테 위험한 것 같다고 계속 말렸는데 누나 나 나라 믿어. 그렇게 나라를 자랑스러워했는데 나라에서의 순간 백신 1차 접종 후 5일 19시간 내내 공병을 확인하는 고객 언니입니다. 보고 싶어도 이제는 볼 수 없습니다. 알아보고 싶어도 알릴 수 없고 이야기 나누고. 네, 저희가 목소리 높여서 질병청에게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외치는 끝에 말을 같이 3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백신 피해자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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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은 이번 백신 피해자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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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피해 인과성 심의 기준에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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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피해 인과성 심의 기준에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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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공식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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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공식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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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에서 온 김영희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다고 울산에서 새벽 기차 타고 올라왔고요. 저희 아들은 군대 전역하고 1년 만에 21살에 백신 10월 29일날 2차 맞고 12월 8일날 이틀 동안 연락 안 돼서 가보니까 생일 8일 앞두고 가족도 못 보고 혼자 자취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아서 떠났습니다. 원래 건강했고 꿈도 많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군대에서도 장병 지원금으로 공부도 할 정도로 시립대 세무학과 장학금 받고 다녔고요. 그리고 가족 기저질환 아무것도 없는데 도검한 거에 의하면 부정맥하고 당뇨 있다고 그래서 기저질환자로 몰고 피해보상 신청하면 1년 넘게 걸려서 주는 거는 종이 한 장에 8줄이 답니다. 건강하고 술 담배도 안 하는 아들이 아무 기저질환도 없고 가족력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떠났는데 그 죽음에 대한 원인이 8줄이 단 게 가족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여기 온다고 생각하니까 어젯밤부터 잠도 못 잤고요. 지금 너무 억울해서 소송하고 있는데 소송 중에도 모든 피해에 대한 건강했던 자료 이런 거 다 제가 준비해야 됩니다. 나라에서 강제로 접종했으면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건강했으면 인정해야 되는데 감염병 예방법 그리고 특별법 새로 제정된 거 3가지 중에 시간성, 개연성, 기저질환 없는 거 그 다음에 백신 맞은 거 그거 3개 다 확인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강제 접종했으면 강제 접종한 만큼 피해도 인정해야 되고 제약사에서 1291개 부작용 있는데 20개만 인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독감 백신이든 어느 백신이든 10년, 20년 연구한 백신도 피해가 1% 이상 나오는 게 많은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피해 보상은 인정하는 건 1%도 안 됩니다. 전 국민이 80%, 90%까지 접종 강제했으면 거기에 10%라도 20%라도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피해에 대한 거 30만원 소액 이렇게 되는 것만 인정한다는 거는 피해자 혼자 고스란히 안고 가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별법도 진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루아침에 멀쩡한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나라에서 한다는 게 8줄 다고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작년에 제가 질병청에 눈 많이 왔을 때 질병 20가지 중에 그럼 사람마다 다 인정한다니까 그거 아니라고. 질병이 발병해도 기저질환 있고 있으면 또 뺀답니다. 그럼 결국은 소송하라는 얘기예요. 어느 나라가 국민한테 강제 접종했으면서 네가 하려면 소송하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나도 대한민국에 세금 내고 열심히 우리 아들 키워서 군대까지 보낸 죄밖에 없습니다. 군대 전역 건강하게 전역해서 1년도 안 돼서 황망한 죽음을 맞았는데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진짜 길바닥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4년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소송으로 내가 이기지 않으면 특별법이 진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특별법으로 해서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좀이라도 다 해소되지도 않겠지만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풀어질 수 있도록 질병청에게 요청한다! 감사합니다. 질병청은 저희에게 과학적, 의학적으로 또 시간의 개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의 대부분의 이상반응 신고와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는 정은경 장관이나 그 후에 어떤 질병청장이나 그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실무를 하고 있는 우리 질병청 직원들이 얼마만큼 체계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이지 못하게 업무한 거는 저희 피해 당사자들이 절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들도 양심이 있다면 충분히 그걸 알고 있지만 양심선언 또는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피해자가 아닌 질병청에서 그 업무를 맡겼던 제주지역의 전 역학조사관 안성백 역학조사관님의 사회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역학조사관 안성백입니다. 지난 4년간 질병관리청은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의 고통을 알면서도 계속 외면해오고 있습니다. 그간 신고된 이상반응 건들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은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근거를 찾는 데만 집중하고 정작 자세히 역학조사를 더 해보려는 고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법률이 정하는 피해보상 기준도 무시하고 질병청 스스로가 만든 피해보상 기준조차도 무시한 채 백신과의 인과성을 어떻게든 부정해가며 백신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거부해왔습니다. 심지어는 회의 결과를 조작해서 회의 때 있었던 얘기와는 다른 결과를 통보문에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 결과 혈전증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백신이 아니다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비논리적인 심의 결과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되도 않는 이유를 들어가며 피해보상을 거부해온 질병관리청에게 대한민국 사법부는 행정소송 패소를 판결하며 질병청의 부당 불법 처분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항소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이상받은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네, 현재 의료 계통에 근무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건복지위원이나 아니면 그 정부를 통해 많은 심리적 압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인의 양심에 따라 피해자들을 위해서 참석해 주시는 안성배 역학조사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가족협의회 김두경 회장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백신 피해 결정에 대한 질병관리청 항소 규탄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유족과 중증 피해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로 닿을 수 없는 참담함과 분노 속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7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국가는 백신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하라는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결정이 아니라 백신으로 인한 죽음과 고통이 국가 책임 아래 발생했음을 공식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소를 결정하며 피해자들에게 다시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법정에 서야 합니다. 의학적 인과관계를 다시 입증하라는 과정을 반복하며 또다시 수년의 고통 속에 보내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질병관리청의 이번 항소가 곧 시행될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는 점입니다. 해당 특별법은 기존 피해보상 체계를 넘어서기 위해 백신 피해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여야 만장일치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피해자에게 최소한 정의를 돌려주기 위한 국민적 합의였습니다. 이 특별법을 집행해야 할 행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되려 과거 보상 거부 논리를 다시 꺼내들어 법원의 판결조차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한 특별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다가올 10월 23일 특별법 시행을 앞둔 지금 과연 피해자 구제가 가능한 겁니까? 현재 특별법 시행령은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있으며 많은 피해자들이 다시 한번 피해의 인정과 실질적 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 결정을 통해 질병청이 여전히 과거에 협소한 인과관계 기준과 반려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입원을 하러 갔더니 신경외과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백신을 맞고 했는 부작용이 맞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외래를 와서 입원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응급실로 보내줄 테니까 응급실에서 있으면은 그 검사 받고 있으면 바로 입원시켜준다 그래서 신경외과로 다시 입원을 해갖고 서울 삼성병원에서 혈장 교환술이라는 치료까지 받고 총 3주를 입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완전 실명 상태에서 보이지도 오른쪽이 마비가 와서 몸도 제대로 못 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어떤 재활치료 외에는 별 치료 방법이 없다면서 가까운 병원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포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가 있었어요. 서울 병원 치료받으러 가면 퇴원해서 집에서 하룻밤 자고 서울 병원 갔다 와서 다시 입원하는 과정을 6개월 동안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에는 신랑 혼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저는 제대로 걷도 못하고 보도 앞도 잘 못 보는 상황에서 퇴원을 해서 집에 와서 오니까 신랑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그때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시작했는데
결국 10달 만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근데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거는 만약에 제가 아프지 않았다면 과연 신랑이 그렇게 갔겠나. 아픈 과정에서 신랑이 병원 입원했다 집에 잠깐 퇴원해가 왔을 때도 전 따뜻한 밥 한 끼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오른손을,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을 못 쓰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반찬을 하려 해도 이것이 고춧가루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지금도 저는 식당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외식을 가면 제 앞에 놓인 반찬이 무엇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면 항상 친구들이나 애들이 옆에서 엄마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라고 하면서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아 이게 무슨 반찬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엔 제 모습은 정상인과 거의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썼으면 정상이라고 보이죠. 그런데 지금 제일 앞에 앉으시 계신 분들 눈코입이 안 보여요. 그리고 색깔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지금 흑백 세상을 살고 있어요. 단풍이 아무리 예쁘게 들고 꽃이 피어도 그게 안 보이니까 전 그게 제일 그거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에서는 제가 받은 병명은 급성 파종성 내측 수염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카메라를 해서 크게 확대를 시켜갖고 인터넷을 찾아본 결과 애들이 예방접종 맞고 걸릴 수 있는 병이라고 병명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걸 인정을 못 받았어요. 처음에는 4-1로 했다가 지금도 병원 가면은 전 치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른쪽 마비 왔는 것도 눈 시력도 정기검사 외에는 아무 치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잡인 제가 오른손을 못 쓰고 왼손만 쓰다 보니까 왼쪽 팔에 무리가 와서 왼쪽 여기 인대가 파열되고 지금도 왼쪽 다리 쪽에 지금 여기 지금 2시간 넘게 들어가 있지만 땅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앉으면은 이쪽 다리가 시려워갖고 지금 보시다시피 저 지금 이렇게 한여름에도 발토시를 하고 바지도 겨울 바지 입고 집에 있을 때도 잠잘 때는 또 담요를 왼쪽 다리에 감고 삽니다. 지금도 가방에 지금 전 무릎 담요를 챙겨 다닙니다. 에어컨 밑에 가면 이쪽 다리가 시리고 따갑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에서는 문에 대한 것은 아예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주하는 척수염만 인정해준다고 4-1로 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이렇게 하더니만 지난 2월 달에 제가 척수염 쪽으로는 치료를 안 하고 어깨에 군대 파열되는 거 왼쪽 다리 시린 이걸 갖고 지금 계속 병원 다니니까 다른 치료만 받고 기존 질환에 대한 치료를 안 받는다고 그거마저도 인정을 안 하고 4-2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까 다른 분들도 얘기를 했지만 전문가도 아닌 제가 어떻게 이거 인간관계를 증명하면 어디 가서 인간관계를 증명하겠습니까? 처음 삼성병원 갔을 때 외과 선생님, 신경외과 선생님과 신경과 선생님은 분명히 코로나 예방접종 맞다는 말씀하시는 걸 지금 애들 녹음했는 파일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진단서에 써달라 그러면은 선생님들 써주질 않아요. 그런 논문이나 그런 그게 없다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같이 이 단톡방에 나오는 사진이나 글을 보면서 저도
한 번이라도 참석하고 싶다는 것을 지난 서울 집회 때 올렸습니다. 저 혼자서는 제가 40년 살았는 소도시 외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40년 살았는 데는 제가 열정할 때 구석구석을 아니까 그나마 다니지만 그 업을 벗어나면 지금 색깔도 안 보이죠. 글씨도 안 보이죠. 사물은 흐릿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업만 벗어나면 유치원생입니다. 그래서 보호자 없이는 아무데도 못 갑니다. 병원 갈 때도 보호자하고 동행이 있어야 되고 방송소 갈 때도 보호자가 있어야 대신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서 그나마 꼭 한번 참석하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포항에서 그 교통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참석을 해주셨는데 어머니가 지금 중증을 앓고 계시고 보니까 우리 회원님들도 이렇게 뭐 많이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특히 따님께서 앉아서 굉장히 많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억울하다고 매일 주장해도 우리 가족 위에는 우리의 억울함과 아픔을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회원분들께도 많이 좀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아까 말씀드린 어렵게 참석해 주신 제주 지역의 전 역학조사관이신 안성배 역학조사님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분들하고 이렇게 많이 만나뵐 기회가 없었을 텐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굉장히 저희 코베케를 위해서 많이 본인의 좀 어떤 되게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3년간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역학조사관으로 근무한 안성배라고 합니다. 제가 코베케와 활동을 함께 하게 된 계기는 역학조사관을 하면서 질병관리청의 이상반응 피해보상 심의가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것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제 양심이 더 이상 이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코베케와 함께 하게 된 사례들을 그 계기가 된 사례들을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2014년 벌써 10년도 넘었습니다. 11년이 넘었는데 2014년에 대법원에서는 이상반응이 백신으로부터 발생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백신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않다면 그리고 명백한 다른 원인이 발견된 게 없다면 백신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판결이 나오고 나서도 7년이 지난 2021년에 질병관리청에서는 보도자료를 뿌려가지고서 코로나 백신이 명백하게 이상반응을 일으켰다고 입증된 경우에만 보상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2021년 9월 15일 제가 회의자료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상반응이라면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백신이 원인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라고 평가를 해야 합니다 라는 의견, 역학조사관 의견에 대해서 이상반응에 대한 접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다. 알려지지 않은 이상반응이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 일어났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 증거도 없는데도 다른 원인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취급하겠다 라고 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적절하지 않다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2년 5월 30일 날에는 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중 안면 마비가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30만원 미만의 피해보상 신청자들은 안면마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일괄적으로 이상반응 기각으로 처리하겠다. 추가 서류를 받기 귀찮으니까 이상반응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공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2022년 7월 18일 우리 심의 기준은 심의 지침에 나와 있는 심의 기준을 지키지 않고 위원회에서 따로 몰래 정해서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것을 심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지침에 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밖에 또 제가 담당했던 케이스들을 몇 가지 조금 더 언급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제주도에서 이유빈 양, 20대 여성 이유빈 양이 백신 접종 후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사망하신 케이스가 있었는데,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렇게 심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거 심의할 역량이 됩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 WHO에서 인정한 것만 이상반응으로 해줍시다 라는 말을 합니다. 많은 소수의 위원들이 항의했지만 위원장이 이를 묵살하고 그대로 진행을 시켰고, 그러고 나서 결과 통지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혈전증이 백신이 아니라 혈전증이기 때문에 이상반응이 아니다 라는 아주 괴상한 문장을 통보를 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혈전증은 백신이 아니고 혈전증이기 때문에 이상반응이 아니다. 그런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상반응을 인정하기 위한 노력은 일절하지 않으면서 이상반응 기각하려는 노력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몇 년을 걸쳐서 의료 자문을 수십 회를 받고 피같은 세금을 써가면서 어떻게든 이상반응을 기각하기 위한 증거만을 찾아내려고 계속 또 감정의뢰 계속 감정의뢰만 반복하고 심의 연기만 반복하고 그런 게 일상다반사였습니다. 정작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면은 왜 혈전증이 생길 우려가 높아지는지 다 연구해가지고 지금 왜 혈전증 생기는 그 원인까지 하나하나 분자 단위로 다 연구를 해놨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애써 부정하기에 급급합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병청이 회의하는 거에 대해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다 얘기는 하지만 사실 남기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 회의를 녹화를 해서 파일 보유하고 있고요. 공개하려면 공개 못할 것도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으면서 공개 안 하고 있고, 위원 명단도 공개 대상이라고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났는데 그런데도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숨겨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을까요? 온갖 규정과 법률 다 위반해가면서 지금 백신 피해 규모만 줄이려고 노력하고, 심지어 다른 케이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어떤 지역에서 요양원에서 접종을 하시고 단체로 고혈압이 발생하신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당일에는 고혈압이 갑자기 생길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그 원리는 백신이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혈압이 오르기 때문에 백신 맞고 고혈압이 생길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걸 다 발표를 했고,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못한 필리핀에서도 유럽에서 연구 결과가 이러하니까 필리핀에서도 백신 맞을 때는 고혈압 생기는지 잘 봐라
그렇게 필리핀 식약처에서도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요양원에서 백신 맞고 단체로 고혈압이 생기니까 WHO에서 인정 안 했지만 그건 이상 반응 아니야, 조사도 하지 마. 조사도 못하게 했어요. 제가 백신 이상, 물론 저 백신 이상 반응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저는 너무 이상 반응을 가볍게만 겪고 지나갔기 때문에 부끄러울 정도로 피해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제가 여기 함께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3년 동안 그런 꼴을 보면서 제가 너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소리 하려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코백회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백신 이상 반응 피해자들과 함께 제가 그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특별법 만드는 것도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고, 근데 이제 계속 말씀하시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요. 그런 부분들 같이 또 힘 모아서 조금씩 뭔가 피해 가족분들이 완전히 만족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충분히 치료받을 부분 치료받고 구제받을 부분 구제받고 뭔가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하고 면담을 1시간 한 20분 정도 했고, 그리고 실무진들끼리 만나서 계속 논의를 해서 논의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처음에 행정소송 항소 건에 대해서는 질병청장님도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전문위원들이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조만간 답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7가지 숙제를 드렸었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가 30만원 미만 소액건에 대해서도 질병청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한테 전문위원들 추천권을 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존의 의사들이 거의 7~80%를 차지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8명, 7명 이내로 의사들을 저기를 하고 위촉하고 나머지 사회단체장이나 아니면 그 변호사님들로 그렇게 해서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고,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그 추천 인사를 50% 정도 추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더 한다면 그 보상위원회 위원장이나 재심위원회 위원장님 둘 중 한 분을 저희 그 피해자들이 좀 위촉하게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인과관계 심의 기준, 지금 기저질환자 분들에 대한 그 심의 배제로 계속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심의위원들이 결성이 되면 이젠 과학적, 의학적 판단이 아닌 사회 규범적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이든 2주든 워크숍을 통해서 그 부칙과 규칙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그 기저질환 조항을 받아들이기로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되지 않은 그 내용을 가지고 나가서 회원들한테 이야기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하니까 저희 워크숍에까지라도 회원들이 참석을 해서 같이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심의 기준을 만들 때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제도는 기존에 있는 지원을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단지 저희 코백회 차원에서 5년 이상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 치료를 해야 되는 분들, 갑자기 가장이 사망해서 생활이 힘든 분들, 실체조사하기 힘들으면 코백회 차원에서라도 명단을 제출할 테니 확인해서 정말 질병청에서 피해자들을 좀 감싸 안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긍정적으로 확인해 주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그 방어권 없는 그 행정소송을 계속 했었는데 회의록은 작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심위원회 그 이름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명단도 공개를 원치 않는 위원들이 있어서 참 힘들다고는 하지만 공개할 수 있는 위원들로 인적 구성을 꾸리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사실 뭐 확정된 건 없습니다. 우리 지금 면담을 하러 들어가신 뭐 황필규 위원장님이나 뭐 안선배 역학조사관님, 그리고 서울 지부장님하고 천안 지부장님, 그리고 제주 지부장님, 저 이렇게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얻어내는 데는 상당한 저희들도 가서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안 나올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모든 게 다 전문위원회 영역으로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질병청에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피해자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설지의 여부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결정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청에서는 다행히도 긍정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많은 피해자들이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심의 기준도 마련할 때 피해자들하고 상의를 하겠다라고 했고, 전문위원들 워크숍을 하게 되면 그때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위원들 추천을 10월 15일까지 질병청에 하기로 했고요. 그 추천은 우리 회원님들 각 지부의 지부장님을 통해서 자격 요건이 충족된 분에 한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작성해서 어필 좀 해주시고 피력 좀 해주시고 해서 추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힘드신 분들, 각 서울 지부장님이나 각 지역 지부장님을 통해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우리 주위에 이 피해자분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이렇게 해서 질병청에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항상 굳은 일은 도맡아서 싸워오신 우리 황필규 위원장님 간단하게 말씀 듣고 그리고 해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큼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나와서 정말 죄송하고요. 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슬픈 부분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피해 받으신 부분만 해도 굉장히 가슴 아프고 그걸 치유하는 데 너무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이 협상가가 되어야 하고 피해자들이 뭔가 설득하는 조종자가 되어야 하고 그런 역할을 계속 강요받는다라는 게 좀 슬픈 일이긴 합니다. 근데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여러분들도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또 그 혜택이 돌아가고 사회도 조금씩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이제 10여 년 동안 재난 참사 피해자분들 같이 하면서 느꼈던 겁니다. 다들 힘들고 쉬운 게 하나도 없는, 어제도 사실은 이제 무안공항 참사 피해 가족들 만나러 광주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서로 각자가 힘드시지만 서로 좀 힘내라고 좀 북돋아 주시고, 조금씩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런 걸 좀 최대한 또 이해하고 같이 손잡고 나아가고 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오전부터 이렇게 질병청까지 내려오셔서 집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분들하고 그다음에 내빈 분들께 또 취재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집회 이것으로 다 오늘 마치고 이쪽 근처에서 식사할 거니까 시간이 되신 분들은 참석해서 그 후에 뭐 개인적인 얘기를 좀 문의하시던가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